오늘 밤의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질 겁니다. 자, 그 이유는 간단하죠. 지금 상승을 보여준 다음에 조정을 보여주고 올라탔어요. 그럼 뭐죠? 한번 밀렸다가 갈지 아니면 올렸다가 뺄지 이게 딱 결정되는 게 오늘 또는 내일 중에 딱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91.3K 이거 넘어서면 변동성이 폭발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가격 얼마죠? 91.9K 정도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 가격을 넘어섰고 지금 이 하락 패러렐 이게 중심선인데 이걸 평행하게 올렸을 때가 이 파란색 점선이었거든요. 자, 최근에 저항을 맞고 있다가 돌파를 했죠. 그러면 이때하고 똑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죠? 변동성을 보여주다가 결국 끌어올린다는 거. 저는 현재 시점에서 뭐 내려가더라도 중장기 추세는 상승을 가리키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매매를 하시든지 간에 저는 롱만 외칠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이런 구간에서 숏을 잡는다면 좋겠죠. 근데 제가 눌릴 때 오히려 롱을 잡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제 결과론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단기적인 그 타점을 잡아드렸었는데 오늘은 장기적인 그 시나리오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요.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코인 트레이더 이무혁입니다. 자, 요즘에 변동성이 다시 폭발할 그런 시기로 접어들고 있어요. 제가 12월에 뭐 중순부터 말까지 에너지를 계속해서 모아가고 있다. 결국 한 번 나왔죠. 그리고 단순한 그 건강한 조정을 보여준 다음에 지금 올라타고 있어요. 저는 건강한 조정 이후에는 또다시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빅롱 장세가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간에 저는 롱만 외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괜히 시장에서 롱만 외치면서 살아남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제가 다 영상에서 결과로 보여드리고 있죠. 자, 제가 항상 이 노하우들 영상에서 풀어드리고 있는데 이 노하우들을 알려드리는 값은 단순히 좋아요 하나로만 받을 테니까 좋아요 하나씩만 눌러주시고요. 뭐 이따가 다 보시고 도움이 안 되셨다면 그때 취소하셔도 좋으니까요. 지금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제가 10일날 토요일날 관점을 하나 올려드렸어요. 반등 가능성이 높은 흐름이다. 자, 그러면서 단기 하락은 한번 나올 수는 있더라도 중장기 추세는 전환이 됐다. 자, 그러면서 91.3K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죠. 이 음봉의 종가였는데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 가격이긴 하지만 제가 이때 10일날 올려드리는 관점을 보시면 이 상승 패러렐 마이너스 0.5선에 대한 저항을 막고 눌릴 때 들어가도 좋고 아니면 이 두 번째 관점 여기서 유지가 될 때 91.3K, 90.7K 이 가격 수준에서 모아가도 좋다. 자, 제가 딱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자, 지금 차트를 다시 보면 4시간 봉상에서는 이 상승 패러렐 마이너스 0.5선에 대한 저항을 보여주지 못한 채로 유지가 되고 있죠. 자, 밑에서 못 잡으신 분들은 이거 체크하고 제가 말씀드린 그 단기적인 관점 안에서 유지가 될 때 들어가셔도 늦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5분봉으로 볼까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 91.3K 딱 그거 보고 그 다음에 90.7K 제가 딱 말씀을 드렸죠. 자, 정확하게 뭐 물론 저항을 체크하지 못하고 지지를 받고 올렸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지지를 받으면서 들어 올렸었는데 제가 괜히 91.3K하고 91.7K 이걸 괜히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물론 한번 밀렸다 가기는 했지만 제가 추세선이나 중요하게 봐야 될 그 가격대를 괜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 다 결과로 보여드리죠. 자, 뭐 이게 후행적이다라고 보실 수는 있겠지만 제가 지난 영상에서 다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저도 구독자분들께 타점을 한번 딱 잡아드렸었는데 오늘 오전에 좀 잡아드렸습니다. 제가 예상하던 그 흐름 안에서 움직였는데 타점이 조금은 다르다 보니까 제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공유를 드렸어요. 자, 타점도 공유 드리고 있는데 저 또한 매매를 통해서 항상 수익을 좀 쌓고 있죠. 물론 저도 현물을 계속 모아가면서 선물은 요즘에는 매매를 좀 쉬고 있습니다. 타점들을 여러분들께 좀 명확하게 잡아드리기 위해서. 자, 아무튼 이 타점들은 스터디룸에서 모두 공유드리고 있으니까요.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그 타점들 좀 잡기가 어렵다 하시면 이 스터디룸 입장하셔서 타점들 좀 실시간으로 받아보시면 여러분들의 1월은 정말 좋은 수익으로 마감이 되실 것 같으니까 이따가 입장 방법 알려드릴 때 곧바로 입장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제가 오늘 장기적인 그 관점을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일단 추세선을 봤을 때 이 추세선을 지금 건들고 뛰어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떤 시나리오를 갔을 때 비트코인이 뭐 중장기 추세에 있어서 고점을 형성할 수 있는지
그 내용도 말씀을 드리면서 단기적인 그 흐름까지도 어떻게 좀 형성이 될지, 물론 오늘의 주제는 중장기 추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이 두 번째 지표가 MVRV, Z스코어라는 지표고, 이 세 번째에 나와 있는 지표가 SOPR이라는 지표입니다. 이 지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자,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지표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비트코인이 아직도 덜 올라갔다, 그거를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사이클이 어디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누가 돈을 벌고 있는지, 누가 버티고 있는지, 이걸 딱 한 번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 먼저 흐름부터 살펴볼까요? 자, 비트코인은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명확한 하락 추세를 보여줬죠. 급락을 보여준 다음에 반등이 나오고, 급락이 나온 다음에 반등, 그 다음에 한 번 더 급락이 나오고 반등은 나왔지만 추가적인 상승, 추가적인 조정보다는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횡보를 보여줬죠. 자, 중요한 건 고점 대비 하락은 컸지만 패닉성, 연쇄 붕괴는 없었다는 점입니다. 자, 레버리지 청산, 롱 물량을 들고 있던 사람들은 엄청나게 청산을 당했을 가능성은 높죠. 그리고 현물 시장의 붕괴는 좀 제한적이긴 했어요.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온체인으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MVRV 지표, 이거는 지난 영상에서도 몇 번씩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지표는 시장 가격이 평균 보유 원가 대비해서 얼마나 과열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저평가가 되어 있는지 이걸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현재 Z스코어는 과열 구간, 빨간 영역에서 명확히 이탈한 모습이죠. 이때 명확하게 좀 들어섰을 때는 이때예요. 이때 현물 기준인데 2024년 3월 이후로는 올라타려다가 실패했던 모습이 계속 좀 나왔었고, 자, 물론 이 지표가 빨간색이 아니었다고 해서 무조건 과열은 그건 아닙니다. 근데 이때 2024년 3월 이후로는 아직 과열 구간에 위치해 있지 않았다라는 거, 이것만 일단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게 지금 시장은 비싸지도 싸지도 않은 중립과 조정 영역에 들어와 있죠. 이 초록색 선이 저평가 구간인데 그 구간까지는 오려면 한참 멀었어요. 여기까지 오려면 대략적으로 60에서 한 65K까지는 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좀 어렵죠. 그래서 지금 핵심 포인트는 전체적인 그 상황에서는 사이클 붕괴 신호가 없었고 강한 저점 매수 신호도 지금은 없는 상태이긴 합니다. 시간을 써서 균형을 맞추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세 번째, 이 SOPR이라는 지표는 1 위에 있을 때는 평균적으로 이익 실현 구간, 1 아래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손절 구간이거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호긴 해요. 현재 신호가 상당히 이례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1 아래에서 오래 머무르지 않고 1 근처에서 계속 회복을 시도하고 있죠. 근데 또 손절 물량도 빈번하게 발생했던 구간, 단기 보유자들이 결국 손절은 했지만 시장이 손실 상태를 정상화시키려는 그런 힘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가격대에서는 물량을 받아주는 그 주체가 있다. 롱 물량들을 청산시키거나 아니면 좀 지루하게 만든 다음에 단기 보유자들은 좀 떠나가게끔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과거의 흐름을 한번 봐볼까요? 자, 이 MVRV 지표가 이때 과열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과거 강세장에서도 항상 같은 장면이 나왔어요. 가격 급등이 나온 다음에 MVRV 지표, 이 과열 상태로 딱 진입을 했고 Z스코어가 내려가면서 중립 구간을 유지했죠. 그러면서 SOPR이 한 번씩 1 아래로 내려갔던 모습, 이 빨간색이 1 아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물론 0 미치긴 합니다. 자, 그러면서 SOPR이 계속해서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1을 좀 위로 올리면서 회복을 보여줬죠.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 하락이 멈추고 그 다음에 SOPR도 1 위에서 유지되면서 상승을 다시 한번 만들어냈어요. 자, 중요한 건 진짜 하락장은 SOPR이 1 아래에서 오랫동안 머무르거든요. 왜냐? 단기 보유자들이 모두 손실 구간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강세장에서의 조정은 SOPR이 빠르게 1 위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지금 구조는 1 아래에서 오래 머무르는 게 아니라 손실은 계속 나오곤 있지만 계속해서 복귀하려는 그런 흐름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하락장이 아니라 강세장 이후에 건강한 조정 구간이다. 가격 대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빠진 건 맞지만 조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진짜 하락장이었으면 여기서 시장 대비해서 저평가 구간까지 내려왔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SOPR도 한 달 아니면 2달 이 정도까지 1 아래에서 유지가 되면서 이게 양봉으로 뜨는 경우가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유지가 됐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중립을 깨고 내려갔다면 저도 시장이 빅쇼트다,
이거 비트코인 더 이상 바라보지 마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겠지만 반등이 나와도 지금 손실은 나와주고 있지만 이 MV, RV 지표가 결국에 저평가 구간까지 위치하지 않았다라는 것 자체가 강세장 이후에 조정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게 결국 하락장이 아니었다. 물론 이건 하락장은 맞지만 전체적인 사이클에서는 하락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강세장 이후에 조정, 딱 이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 그래서 지금 예상되는 그 장기적인 시나리오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시나리오 세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이상적인 강세 재개의 신호는 SOPR이 1위로 안착이 되면서 거의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는 머물러야 돼요. 그래야 단기 보유자들도 손실을 보지 않고 수익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더 올리면서 끌어올릴 그런 힘이 응축되거든요. 그리고 중립 구간이잖아요. 지금은 중립 구간인데 이때 10월 달과 11월 달에 지표값보다 확실하게 올라와 주는 수준이 돼야 됩니다. 뭐 지금 봤을 때는 지금 수치가 21 정도니까 대략적으로 한 26 정도? 이 정도까지 온다면 100K까지는 무난하게 좀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지금은 가격이 횡보를 보여준 다음에 박스를 살짝 올리고 상방 돌파를 시도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MVRV 지표가 26까지 간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100K 그 이상까지도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구간은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간이 강세장 이후에 중간의 조정이다라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 MVRV 지표가 뭐 이것도 수치값이 조금씩 내려오고 있잖아요. 과열 구간까지 온다면 그게 가격이 어떤 구간이 됐든지 간에 중간의 조정이 좀 세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가격대가 온다면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은 드리겠지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인데 시간 조정형 횡보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SOPR 지표가 1 아래에서 유지가 됐었죠. 11월 중순부터 12월 초까지 말까지 거의 그랬고 1월 달에도 좀 그러긴 했는데 1 근처에서 등락을 반복하면서 Z스코어는 오르는 게 아니라 20에서 22 이 수준 안에서 유지가 되면서 넓은 박스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겠죠. 물론 제가 봤을 땐 첫 번째 시나리오가 가능성이 60에서 70%, 두 번째 시나리오는 대략적으로 20% 정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능성이 좀 낮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시나리오로 봤을 때 하락도 아니라 상승도 아니라 박스권 안에서 갇히면서 뭐 어떻게 보면 94K 그리고 88K 이 안에서 갇혀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어요. 물론 이 박스가 88이 아니라 90K 이상에서 유지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으로 이 과열 구간 반등 이후에 조정을 보여주긴 했지만 과열 구간을 좀 해소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왜냐? 온체인상으로는 이런 흐름이 자주 나타나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이것은 세 번째 시나리오. 이건 확률적으로 좀 나올 확률은 10% 미만이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방을 재확인하는 거죠. 자, 반등이 한번 나오긴 했죠.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하방을 뭐 저점을 다시 체크하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뭐 여기서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94K를 다시 못 넘고 내려오면서 조금씩 또 밀겠죠. 저점을 확인하고 롱 물량들을 청산시키면서 올라가는 시나리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더 크게 올라가기 위한 그런 시나리오긴 한데 이 시나리오가 나온다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게 뭐 1 이상으로 못 올라가고 SOPR 지표죠. 이게 1 미만에서 손절 물량들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면 버티지 못하고 한 번 더 내려갔다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이것을 잘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건 확률적으로 10% 미만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은 제가 뭐 단기적인 타점은 지난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장기적인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려본 건데 단기적인 타점이 나오면 제가 다시 한번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자,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 단기적인 관점 안에서 유지가 되고 있어서 이 관점이 좀 온다면 타점이 온다면 그대로 잡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서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 좀 정리를 해드리면 과열은 해소는 됐지만 붕괴까지는 아니다. 왜냐? 가격을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MVRV 지표는 중립 구간에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치값이 올라오는지 그러면서 이 SOPR 지표가 지금은 0 근처에서 뭐 반복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1 이상에서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면 그것은 단기적인 상승, 그 시그널이 아니라 중장기 상승 사이클을 만들면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뭐 등락을 반복할 거예요. 단기적으로. 근데 중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내가 왜 못 샀지? 이게 2월달
뭐 빠르면은 1월 안에도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 저는 1월 달 안에 100K는 못 찍더라도 적어도 96에서 98K는 찍을 거라 보기 때문에 자, 아무튼 지금 구간에서 패닉셀 구간 뭐 이런 거 절대 없을 겁니다. 뭐 있다고 하더라도 한번 밀리고 가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런데 제가 영상에서도 계속 단기적인 타점들 말씀드리고 장기적인 그 시나리오를 말씀은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타점을 잡으려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죠. 제가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좀 타점을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자, 항상 보시면 제가 타점들을 좀 잡아드리고 있죠. 물론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그 시나리오 안에서 움직였을 때 드리는 타점도 있고 아니면 이 보조지표를 통해서도 타점을 잡아드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이 보조지표가 참 유용한 게 신호가 나오기 전에 딱 보이시죠? 이 초록색 선으로 깃발 신호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신호가 나오죠. 물론 바이만 뜨는 게 아니라 셀만 또 나올 때도 있는데 셀이 나오게 되면 하락세겠죠. 그래서 바이가 나오게 되면 위에는 익절선, 아래는 손절선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셀이 나오게 되면 반대로 나오겠죠. 위에는 손절선, 아래는 익절선. 요즘에 시장이 저도 롱만 가리키고 있다 보니까 신호도 좀 바이만 나오는 것 같아요. 게다가 익절선에 딱 도달하게 되면 타겟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선이 딱 사라지게 되죠. 자, 그만큼 차트를 보면서 매매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유용한 도구가 될 거다. 저는 자신하거든요. 근데 이게 차트를 내가 24시간 내내 볼 수 있다면 깃발 신호가 나오고 나서 내가 조금 있으면 신호가 나오겠구나 하고 보셔도 되거든요. 근데 차트를 24시간 내내 게다가 신호가 나오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 타점들을 이렇게 스터디룸에서 공유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타점들이 무조건 수익이 난다. 그렇게 볼 수는 없겠죠. 하지만 요즘 승률도 괜찮고 타점도 괜찮고 수익도 꽤나 잘 잡히는 것 같다 보니까 구독자분들의 만족감이 크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보조지표를 또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보조지표를 공유받는 방법과 스터디룸 입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을 보시면 링크가 하나 보이실 거거든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해당 폼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자, 해당 폼을 보시게 되면 일단 제 이름, 이무역 전문가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스터디룸은 이 실시간 관점 스터디 무료 신청을 딱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뭐 그리고 업비트하고 빗썸에서도 제가 알트코인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요즘 알트코인 추세가 좋지가 않다 보니까 추세가 좋아지면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뭐 이런 코인들도 제가 스터디룸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스터디룸을 입장하신다면 모든 걸 받아보실 수도 있고 자, 문자 메시지로도 드리고 있으니까 뭐 참고해 보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보조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걸 체크하시면 돼요. 자, 이거 체크하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깃발 신호가 나오는 그 보조지표와 함께 바이 신호나 셀 신호가 딱 나오면서 바이 신호가 나왔을 때는 위에가 익절가, 아래는 손절가가 나오는 그 보조지표를 공유를 드릴 겁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면서 계속해서 매매를 하실 수가 있다면 이 보조지표를 통해서 그 내용에 맞춰서 잘 대응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차트를 24시간 내내 게다가 직장인 분들이시라면 깃발 신호가 나오든지 간에 바이 신호가 나오든지 간에 셀 신호가 나오든지 간에 매매를 좀 하기가 어려우시다 보니까 이 타점들도 모두 스터디룸에서 공유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런데 제가 이 스터디룸을 그냥 공개방으로 누구나 들어오실 수 있게 좀 만들어 보니까 광고쟁이들 그리고 구걸하는 사람들까지 너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관리가 너무 안 돼가지고 지금은 정말 공부하고 싶고 정말 수익이 간절하신 그 구독자분들로 한해서만 입장을 좀 받으려다 보니까 이렇게 구글 폼을 통해서 신청을 좀 받고 있는 거예요. 단기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자, 제가 스터디룸 그리고 보조지표 이것을 통한 매매 같은 경우에는 좀 크게 수익을 내려고 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좀 매매를 좀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단기방도 좀 만들어 놨으니까 단기방도 좀 입장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정말 편하시겠죠. 자, 그래서 단기방 같은 경우에는 기타를 클릭하시고 뭐 단기방 이렇게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 중복 체크 가능하니까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내용에 맞춰서 딱 눌러주시고 양식에 맞게 내용을 작성하신 다음에 제출만 하시면 끝이라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언제든지 제출해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관점을 한번 요약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근거 없이 롱을 외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버틸 가격에서 버티고 넘어서야 될 가격을 넘어선다면 그런 흐름에 있어서는 우리가 단기적이나 장기적인 흐름에 있어서 숏을 잡을 게 아니라 롱을 잡아야 된다.
저는 계속 롱만 외치고 있어요. 뭐 다른 전문가들, 뭐 다른 유튜버 분들이 숏을 외치더라도 그 관점이 맞을 수는 있겠죠. 이런 타점에서. 근데 눌릴 때에는 저는 롱만 외치고 그 다음에 또다시 고점이 온다면 조심하셔라. 이건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지금 구간에서 그냥 내려올 때마다 롱을 보시는 그런 전략으로 아니면 회복하면 롱을 들어가자 이런 생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지표를 통해서 타점들을 뭐 잡아드리기도 했고 아니면 어떤 시나리오를 갈지 이런 것들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면서 잘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대응이 어려우시면 스터디방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 아까 좋아요 눌러주셨던 분들 좋아요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뭐 구독까지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까지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